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수량인 18만 9,1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 그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끊임없는 회사채를 1.5% 수준의 저금리로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발행해서 사고 자사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또 사면서 비트코인 보유를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흠뻑 빠졌을까요? 오늘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가 에릭 와이즈와 나눈 대담 더빙 영상 3부 마지막 편입니다. 아직까지 이 재미있는 영상의 1, 2부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위에 1부 영상을 카드로 띄워놓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서 정주행 하시고요. 이미 보신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자의 유형과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생각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저는 투자자 계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쉬프 같은 비트코인 부정론자 계층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튤립 같은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 사기지 라고 하죠. 이 부정론자들은 사실 신임을 잃었습니다. CFTC, SEC, 백악관, 의회, 상원, 재무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가 다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부가 금지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꽤나 무게감 있는 얘기였죠. 왜냐면 은행가나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년 전, 1년 전까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의회나 상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규제기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고 윤리적이며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찐이고 혁신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싫지 않은 자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국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투자자와 테크주의자,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매도 해볼까? 어차피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나스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스닥이랑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처럼 생각을 자주 바꾸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1%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트레이더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알약을 먹이는 일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가 생겨난 이후 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산 클래스일 것입니다. S&P 지수, 뱅가드 지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이제 테크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9년 당시 저는 애플과 관련된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저에게 애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저는 애플은 디지털 세계, 모바일 세계를 독점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을 다 부셔버릴 거고 10억 유저들을 확보할 것이며 돈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10배 이상 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테크주의자입니다. 테크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한때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크주의자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테크주의자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바로 오늘 CNBC에서 앤드루 로스소킨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예요. 이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 화폐 네트워크고 코인 하나당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테크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맞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좋아하고 기술도 좋아하죠.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플을 싫어하던 워렌 버핏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고 카라이칸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 존버하죠. 저도 테크주의자로 시작했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 세계 작업 증명 중 95%, 어쩌면 그 이상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실행된 것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고작 1%잖아.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100배는 올라야 마땅하고 우리는 지금 이 테크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잭 도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말은 평생 제 안에 새겨졌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고 애플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잭 도시의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윤리적 재화이며 전세계 80억 명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실용주의적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권, 자유, 주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가치보다 조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의 절반을 해결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애플 주식이 기술적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서 채지가 안 될 정도로 오르게 될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을 막지 못하고 구글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들과 다른 점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고 또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다른 투자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캔사스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은을 채굴하고 천연가스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잭 도시처럼 그리고 이 방의 여러분과 저처럼 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금, 천연가스, 오일 아니면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비트코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간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력한 이념이 우리 어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광적이다 혹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우월한 이념이죠. 뉴턴의 사과,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인간 행동에 수학, 물리학, 연력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뿌리를 둔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움직이는 기차,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배들, 전기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물리학과 연력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불을 숭배하고 전기, 항해 동력을 추종하고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배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념을 믿는 것이지만 수학과 논리, 물리학의 근간을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열성적인 이유도 물리학과 수학이 돈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재산권에 적용되길 원하며 정치와 경제에도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학과 수학과 연력학을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념으로 간주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고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모바일 폰을 작동시키며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사용된 물리학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학이 우리의 경제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포용할 것이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 갈릴레오, 이삭 뉴턴이 그랬듯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 잘 들으셨죠? 저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조건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윤리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